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우리 기술이 오늘 엄청나게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25,500원이라는 가격만 기억하자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 시작할 건데, 우리 기술 지금 원전 이슈나 이런 부분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보였고 전쟁 이슈로이다 보니까 유가도 급등해. 그러다 보니까 원전과 태양광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뉴스로 봤을 때 중국 화물선 3월 23일 날 이제 이란 관할 호르무즈 안전 통로 첫 통과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전쟁이 좀 완화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5일 동안 공격을 유예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반등을 났다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 밀려 내려오는 이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예가 된 거지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유가라는 부분들도 오늘 흐름을 봤을 때 유가 차트를 한번 살짝 보고 올라오면 급락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유지선에 걸려는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윗꼬리를 달면서 시장은 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러면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기술은 그러면 전쟁 완화 부분들 때문에 지금 급락이 떨어지거나 이제 꺾이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로. 맞죠? 그게 아니다. 우리 기술이 올라왔던 건 원전 때문에 올라온 거고, 이 원전은 SMR이고, SMR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 때문에 미국 구간에서 엄청나게 지금 지구에서는 SMR밖에 없다라는 걸로 원전이 뜨고 있고, 대우건설도 원전 시공 때문에 엄청나게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좀 탄력을 받았던 거고, 그 탄력을 받았던 부분에서 3월 4일 정도 흐름을 본다면 이 정도 올라온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내일 결전의 25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 때문에요? 투자 경고 세력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동안 이 올라오는 국면에서 투자 경고 세력들이 얼마나 잘 핸들링하면서 올라왔습니까? 저랑 매일같이 공부하면서 이 가격대들 공부하고 그 하루하루가 정말 즐거웠지 않았나요? 자, 그러면 지금 내일 봤을 때 첫 번째로 이제 경고 해제가 되는 이 세 가지 이슈를 한번 짚어보면, 다시 3월 10일 날 이제 경고가 지정 예고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제 판단일이 본다면, 자, 여기서 60% 이상 상승도 아니고 15일 종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보니까 내일 이제 3월 25일 날까지 해서 판단함이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 봤을 때 경고 해제가 되는 건 일단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런데 지금 3월 4일 날 이때 또 다른 경고 예고가 뜰 수 있다. 15일 전에 15일 만에 100%가 올라가게 되면 경고 예고가 뜨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15일을 내일 양봉을 한번 그려보고 봉을 그려보고 15일 전으로 우리가 소급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가 급락이 떨어져서 거의 하한가까지 처박혔던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이 종가가 너무 낮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양호하게 올라오겠다라고 볼 수 있어도 지금 가격대가 100%가 넘어간다. 그래서 3월 4일 날 가격대를 보니 12,760원이 되고, 그래서 내일 25,520원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기술은 또 다른 경고 예고를 받는다. 사실 경고 예고를 받는다라는 건 크게 무리가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시장의 감시를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세력들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털어내주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까운 상황이라서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종가상 27,050원에 포진되어 있고, 거기다가 시간 외에서도 보시면 1% 올라왔다. 27,450원인데 내일 25,500원까지면 2,000원 정도가 빠져야 된다. 그러면 8% 정도 빠진 상황에서 마감을 해준다면 모든 족쇄가 풀면서 끝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술이 지금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자리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역전 밴드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린다. 그거는 이제 신규 타점을 봤을 때 여기까지 내려오면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력들을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래쪽에 갔을 때 내일 25,520원을 위에서 놀면서 그냥 끝내버려고 또 예고를 하나 받을 건지, 아니면 25,52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걸 회복해주는 힘을 본다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세력의 핸들링을 알 수 있다. 또 한 번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지금 전략이라는 건 내일 이 가격대 아래쪽으로 급하게 밀린다?
그러면 반등할 소지가 많으니 만약에 음봉이 급하게 떨어지는 모습, 뭐 때문에? 지금 이 호르무즈라든지 이 해협이 전쟁 안하 이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해결이 좀 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나스닥이라든지 미국장의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 기술에 순간적으로 좀 밀리는 형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찬스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신규 매수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관리라는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왔고 트레일링 스탑 가격도 가져오면서 지금 트레일링 스탑도 계속 지켜내주는 모습이죠. 어제 이탈한 모습들을 보였지만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지 않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기술이 지금 계속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지선도 계속 따라 올라오고 유지선 가격과 지금 거의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관리를 좀 봐도 된다. 그렇지만 관리가 단기적으로 좀 밀린다면 좀 신경 쓰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량이나 이익 관리를 해봐도 무방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기술 플랜 B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경고를 풀어버릴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체크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래서 가격만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환 청구권 세력들이라고 해서 봤을 때 오늘 매일 체크하는 거 있죠. 우리가 오늘 기타금융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모펀드, 기타법인에서는 이제 10억 정도가 지금 매도가 나왔는데 뭐 큰 무리가 없다. 왜 이걸 체크하냐? 오늘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전환 청구권 행사라고 해서 미래셋이 23일 날 이제 권리 공매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물량이 안 나왔다. 그래서 이런 전환 청구권 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들을 필요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걸 그래도 결국 팔면 어떡해? 그러면 기타법인과 사모펀드, 기타금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장중에 만약 프로그램에 섞여가지고 끼워서 파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시장에 영향을 크게 안 미치는 상태로 팔려는 거기 때문에 큰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가격대를 보고 내일 25,500원에다 선을 한번 그어보고, 그러면 오늘 종가 구간에서 봤을 때 오늘 저가가 25,650원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내일 이 가격대에서 경고를 풀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뭐 때문에? 전쟁 완화 기대감으로 좀 의도적으로 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맞죠? 이게 합리적 의심 아닌가요? 만약 그래서 밀린다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500원대가 밀리면서 추가적 하락 나왔을 때 저점이 어디가 될지는 살수를 알 수 없죠. 이렇게 급하게 밀었을 때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들어버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투자 경고를 피하는 그 돈을 가진 핸들링을 갖고 있는 세력이 앞으로 어느 정도 밀렸다가 빠질지는 모르니까 혹시 내일 전세역전이 설명드린 대로 25,500원 기준으로 보되 아래쪽으로 밀리는 부분이 나온다면 우리가 찬스 매수 타점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관리하신 분들은 추매 타점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그냥 나는 계속 이 원전을 믿고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가격대를 잡아드리면서 만에 하나 아무리 확실하거나 시나리오상으로 지금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시계열상으로도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보유자는 분들은 일단 25,000원대까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서, 만약 제가 이상하다고 하면 제가 먼저 구독자분들께 문자로 타점 드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기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내일 좀 밑에 빠지는데 어째요 뭐 이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대응하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관리를 안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타점 보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냥 난 보유하겠다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알고 내가 이 빠지는 걸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말씀드린 거고, 이제는 추세를 끝까지 먹기는 유지선 기준이다. 유지선이 근데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유지선 판단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우리 마디 17,000원, 그리고 목표가 구간은 37,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잘 넘기고 딱지를 떼고 나면 추가적인 상승의 발판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일단 목표가는 유지하면서, 오늘 우리 마디 17,000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길게 늘여놓고 보면은 이렇게 걸렸던 자리, 그래서 이번 시장 상승이 3,000원대부터 2만원대까지 날라오고 이 2만원이라는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지지를 받고 계속 움직이다가 이번에 뚫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그래서 마디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지지받았고 여기서는 저항이잖아요. 17,000원을 올려보니까 37,000원이고 여기서 17,000원 올려보니까 54,000원. 그러니까 54,000원 어디냐? 딱 여기 걸리는 자리더라.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봤었죠. 그래서 이 중간치 정도까지는 흔들 수 있거나 올라갔다 빠질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결국 큰 시세로 본다면 2만 원대만 안 밀리는 그림이라면 이 레벨 업 구간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니까 상승해서 기다린다면 올라갈 수 있는 취지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00원을 우리가 공부해놓고 봤을 때 2만 원에서 37,000원까지 봤을 때 이 중간값을 한번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는가요? 17,000원이니까 8,500원 정도를 만약 올려본다면 28,500원 정도가 되겠죠. 지금 현재 가격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밀려오는 이 타점들을 우리가 이번 주에 잡아보고 내일 일단 이 세력이 어떤 식으로 핸딩할 건지 너무 벌써 지금부터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타점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매수할 때 그리고 매도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경우 제가 타점 잡아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독자이면서 타점 못 받고 계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만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어요. 무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는 부분들에서 그리고 오늘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내일 15일 100%를 푸는 거는 25,500원이다. 정확하게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땐 25,520원이다. 여기까지 알아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3월 달에 걸었던 그 예고는 내일 풀린다. 상한가를 가도 걸리지 않으니까 풀리는 거고, 25,520원만 일단 생각하면은 이 시그널에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를 참여한다면 유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25,000 구간에 밀리는 구간이 생기면 그 구간에 찬스가 되고,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지켜봐야 된다. 어디까지 우리는 우리 기술을 여태껏 가져오면서 매일 외웠잖아요. 미쳐야 한다.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미쳐가는 과정에서는 이 추세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하면서, 만약에 이번에 만에 하나 우리 기술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도 타점 잘 잡아가지고 수익 관리 해준 다음에 역전 밴드에서 내 타점을 우리가 잡으면 된다. 일단은 시나리오는 내일 까봐야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는 경고를 해제하거나 경고를 달고 가더라도 내일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다. 예전에 이제 이 구간에선 경고 해제를 완전히 되고 나서부터 상한가를 갖고 여기서 경고가 걸렸었죠. 그래서 해제가 되고 나서 빵 하고 떴었는데, 이번에 저는 타점도 주고 기회도 주고, 그래서 아싸리 이 가격대를 깨고 종가가 형성이 되면서 모든 족쇄를 풀어버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건강하게 핸들링을 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매 기법, 어떻게 우리 기술을 매매를 했고, 그리고 개미분들 털리지 마시라고 개미 털기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고 제 매매 기법과 방법 한번 알아가셔가지고 실전 매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퓨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가에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세 역전 3번 공부 개미털기에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우리의 영원한 난제입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이 하락으로 가는 것이냐 혹은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전해서 올라가 버리는 여기서 털려버리고 나니까 올라가는 경험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빠지는 거를 손절로 또 다시 먹히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휩소라는 거를 잘 판단해야 될 건데 휩소라는 게 뭐냐 이 톱을 이야기합니다. 이 톱을 이야기하는데 톱이라는 거는 이렇게 박스권을 최근에 주가가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식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급하게 빠지면서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 혹은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다가 저점을 깨고 나서 상단을 급하게 돌파하는 경우 이거는 주식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보고 이렇게 빠지는 거는 강력한 매도 시그널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버텨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가격을 손절가로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전 먼저 드립니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선 가지고는 대응을 할 수 없다. 왜? 아래쪽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나 급하게 움직일 때는 장중에도 이 선을 변하게 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손절을 잡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지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승인데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개미털기를 안 당하려면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개미털기를 판단하는 건 간주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래쪽에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보는데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딱 이 정도 깨고 나서 올라오는 거는 아 올라온다 혹은 여기서 더 깨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대부분 빠지더라. 그래서 이 수치를 구해 가지고 적절하게 시장에 대응하면 되는데 주식에서 봤을 때는 보통 3%에서 5% 정도 수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보통은 일반장이냐 횡보장이냐 대형주냐 이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이고 횡보장이고 대형주면 3% 정도 잡으면 되고 약세나 급등장, 변동성 장세 그리고 혹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딱 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코스피 지수 같이 이번에 전쟁 때문에 급등하게 나왔다가 저점을 잡아주고 30% 정도 반등이 나오는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저점을 안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다라면 우리가 개미털기가 안 나왔으니까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종목들에 한번 대응해 보면 먼저 삼성전자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면은 최근에 전쟁 때문에 급하게 밀렸다가 또 어떻게 30%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 저가를 기준으로 깨지면 난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이 깨고 올라와 버리면은 손절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봤을 때 이 퍼센티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2.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휩소 가격을 가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이 30% 정도 나왔죠. 하락폭에. 그리고 나서 재차 밀리는 구간에서 저점을 손절로 잡으면 이걸 깨게 돼서 손절하게 될 겁니다. 맞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 이탈하는 게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전세역전님 왜 대형주 같은 경우는 3%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4%면 이건 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약세장과 급등장이거나 지금 뉴스 하나에 움직이는 변동성 장세일 경우에는 5% 정도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장이거나 횡보장일 때 장이 좀 큰 흐름이 없는 상황이거나 일반적일 때는 3% 잡아도 무난하다. 근데 사실 1, 2% 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5%를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개미털기를 안 당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 5% 정도가 합리적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손절가를 내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만약 흔들기가 들어가면 5% 정도는 참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혹은 문자 매수 타점에서 우리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